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할부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이실 윤희경 수석연구원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2023년 할부리 수업의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 실적 방향은 2022년 대비 저하,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할부리 수업의 실적을 정리해보고 2023년 산업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할부리스 업계 실적은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소폭 저하된 수준에서 방어되었습니다. AA- 등급 캐피탈사의 주도로 캐피탈사 총자산 증가율은 9월 말 누적 기준 11.5%, 연환상 기준 15.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자산 비중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 ROA는 1.9%로 수익성은 우수한 수준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대손비용률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마진율 감소와 증시 저하 등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수지의 감소로 ROA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개선 추세를 보이던 자산 건전성은 2022년 들어 저하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PF 대출과 개인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지표의 경우 높은 자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누적에 따라 전년 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조달 환경이 저하되어 조달 만기가 단기화되면서 유동성 지표는 저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 실적이 전년 대비 저하되었지만 지표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9월 이후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의 실적 저하폭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피탈체 순발행액 추이를 보시면 9월과 10월 큰 폭의 순상환을 기록하였습니다. 11월에는 발행액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12월 들어 13일 누적 기준으로 다시 순상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4분기에는 자산 성장세가 둔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달 비용 증가로 수익성에 대한 하방 압력 역시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유동성 하방 압력도 더 커졌습니다. 고금리와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연말 기준 자산 건전성 지표도 저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할부리 수업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일 전망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기관에 따르면 금리 추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와 실물 경기 약화는 대출 수요와 재무 건전성 관리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고 기업 가치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 사업 부문에도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관련 지표 추이를 볼 때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도 제한이 있는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캐피탈사의 영업적인 측면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재무 건전성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3년 할부리스 업계 실적은 2022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저하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3년에는 고금리와 실물 경기 저하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 측면에서도 캐피탈사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서 자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으로 자산 성장률 하락과 조달 비용 증가가 이자 마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시 불안과 경기 저하에 따른 기업 실적 저하로 투자 부문의 수익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대손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 적정성은 202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저하로 인해 이익의 누적 효과는 감소하겠지만 자산 성장세 둔화로 자본 적정성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연평균 기준으로 올해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자금시장 경색이 2023년 들어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유동성 관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는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금리와는 별개로 신용 리스크로 인한 유동성 경색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업 환경과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3년 할부리스업의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최근 수년간 보여온 실적 개선과 자본 확충을 통해 신용등급 하방 압력에 대해 일정 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재무 건전성이 단기간에 빠르게 저하되거나 저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를 포함한 상위 업체와 중소형사 간의 등급 방향성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위 업체 및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감안할 때 자산이 부실화되거나 유동성 위험 상황 등에 놓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수한 자본 완충력과 계열사로부터의 재무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할부리스업의 주요 크레딧 이슈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리스업의 첫 번째 크레딧 이슈는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나타내듯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수년간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하방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에 대한 대응력은 회사별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블A급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대비 자본 완충력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A급 이하 캐피탈사는 부동산 PF 대출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고 자기 자본 규모가 작아서 손실 흡수력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좌측 그래프 영업자산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A급 이하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A급 이하 캐피탈사에서 부동산 개발의 초기 단계로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브릿지론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부동산 PF 대출의 대출 순위, 지역, 분양률 및 공정률 등에 따라서 리스크 수준을 판단하고 자기 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A급 이하의 캐피탈사는 중우순위 대출과 중소형 건설사 비중이 높은 점 등으로 인해서 평균 리스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블 A급 캐피탈사 중에서도 부동산 PF 대출의 평균 리스크 수준이 높은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자기 자본 규모가 커서 손실 흡수력 측면의 대응력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한다면 자산 건전성 저하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 그치면서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한다면 A급 이하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가 크고 자본 완충력이 미흡한 회사들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할부리스업의 크레딧 이슈는 자금시장 경색이 유동성 위험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금 조달 시장은 당분간 비호호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채 외의 금융기관 차입금, ABS 등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과
영업 규모 조정을 통한 유동성 관리, 감독 당국의 정책적 유동성 지원 가능성 등이 유동성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이후로 자금시장 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서 금융기관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이후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다수의 캐피탈사들이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자산 회수액을 통해 차입 부채를 순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일정 기간 이후에도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 자금 조달 실패로 자산 회수액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 역시 유동성 관리 능력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등의 만기도래 자산 부채 비율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산 회수를 통해 부채를 상환한다면 영업자산이 축소되어 사업 기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금시장 경색과 더불어 자산이 급격히 부실화된다면 외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자산 회수를 통한 상환 지원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압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 건전성 저하 우려가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 PF 대출인 점을 감안해서 2022년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이 전액 만기 시 연체된다고 가정하고 1년 이내 만기도래 자산 부채 비율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AA 급 캐피탈사와 대부분의 A급 이하 캐피탈사는 지표 저하의 폭이 크게 나타나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시 자금시장 경색을 감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부동산 PF 대출이 전액 연체된다는 극단적인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도가 미흡하고 계열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캐피탈사의 경우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동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그룹 계열사의 경우 모 회사로부터의 자본 확충 또는 계열사 대여금을 통한 자금 지원 가능성이 유동성의 보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레딧 이슈는 리테일 자산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테일 자산에 대한 건전성 저하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리테일 자산은 소액 다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작은 편이고 부실 채권 상각 매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캐피탈사 차주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로 인한 차주의 소득 감소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테일 자산 중에서 자동차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담보 가치와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열위에 있는 점과 높은 대출금리 등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금융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할브리스 자산의 경우 아직까지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2022년 들어 부동산 PF 대출과 함께 개인 신용대출의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리테일 자산의 건전성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3년 할부리스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